반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음이 당신 앞에 당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주한 눈이 반짝여서 입술이 붉어서 코가 오똑해서 아니 광활한 우주 속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공간을 차지한 존재가 당신이어서 그래서 당신을 좋아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숨소리 하나하나 모두가 당신으로 가득한 오늘입니다. 선풍기, 우유, 간판, LP.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 바닥에 늘어져 있는 후드 집업을 걸치고 아파트 밖으로 나섰다. 며칠 전 나는 한 달 정도 긴 일정으로 혼자 오사카로 여행을 왔다. 여자친구 혹은 친구와 3, 4일씩 여행을 온 적은 많았지만 혼자 장기 여행은 처음이다. 1년 반 정도 일하던 곳을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과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보름씩 숙소를 잡아서 왔다. 다이쇼구의 1DK 구조의 아파트. 간단한 조리도구, 세탁기 등 생활감을 느끼기에 이만한 숙소는 없다고 생각했다. 강을 따라 늘어서 있는 상업지구들과 상가들, 그리고 소박하게 자리 잡은 주거지의 모습이 편안하고 좋았다. 관광객들이 많은 동네가 아니다 보니 밤이 되면 크게 할 게 없지만 어차피 나는 사람들과 시끌벅적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와 간단한 요리를 해먹고 좋아하는 술들을 저렴하게 사와 실컷 마시다가도 잠깐씩 나가 주변을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아무도 모르게 들어온 타지인 혼자 조용히 동네에 녹아 들어가는 기분이었고 그게 나에겐 가장 완벽한 여행의 형태였다. 소고기 2팩을 구워 잭 다니엘과 함께 먹으며 저녁 시간을 보낸 후 잠깐 잠에 들었다. 눈을 떠보니 아직도 밤 11시. 그래서 나왔다. 오늘은 혼자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쉬웠다. 겨우 일주일 만에 외로움을 느끼기라도 하는 것일까? 괜히 입은 후드 때문에 일본의 여름밤 열기를 이겨내기가 힘들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강가를 걷다 오렌지색 불빛이 창문을 비집고 나오는 가게를 발견했다. 작은 정사각형에 간판엔 LP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써있다. 아마 LP로 음악을 틀어주는 술집 같다. 알아들을 수 없는 가사와 따뜻한 멜로디가 문틈으로 흘러나와 나의 귀를 간지린다. 문 앞을 서성이며
한참을 고민하다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자 시원한 공기와 함께 조금 더 큰 음악 소리, 그리고 두어 명의 손님과 마스터의 시선이 마중을 나온다. 잠깐의 망설임을 뒤로하고 가게로 들어갔다. 이라샤이마세. 머리가 희끗해지기 시작한 중년 남자가 차분하고 지긋한 말투로 인사를 하고는 뭐라고 또 말을 건넨다. 아마 몇 명인지 물어보는 것 같다. 손가락으로 한 명이라고 어물거리며 알린다. 내가 외국인인 걸 눈치챘는지 이제는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한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받았다. 전부 일본어뿐이다. 외국인이 잘 오지 않는 동네라 그런지 외국어 메뉴판은 없는 듯 했다. 핸드폰으로 번역기를 켜 메뉴판을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시원해진다. 내 옷차림과 구렛나루와 이마에 맺힌 땀을 보고는 내 앞에 작은 선풍기를 가져다 준 것이다. 기분 좋은 친절. 고개로 꾸벅 감사를 전하고는 위스키를 아무거나 한 잔만 달라고 했다. 선풍기 바람을 쐬며 얼굴을 식히던 찰나 위스키 한 잔과 함께 하얀 액체가 담긴 컵이 내 앞에 놓였다. 이게 뭘까 하고는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마스터는 우유라고 했다. 나에게서 술 냄새가 꽤 나는 걸 맞고는 우유 먼저 한 잔하고 마시라고 줬다고 했다. 물론 내가 전부 알아들은 건 아니고 번역기의 도움을 받았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비단 술집뿐만 아니라 어떤 가게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친절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라 약간 당황스러웠다. 먼저 받은 우유를 홀짝이며 신기하고도 고마운 경험을 하는 이 순간을 음미했다. 그렇게 가게에서 몇 시간을 적당히 못하는 영어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마스터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술 기운을 식힐 겸 잠깐 나와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주변을 둘러보니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오던 길과 주변 풍경, 하늘이 더 반짝여 보인다. 분명 시간은 더 늦어지고 밤은 더 어두워졌지만 반짝거림은 더 강렬해졌다. 담배 연기를 길게 뱉고는 다시 가게로 들어간다. 그때 어깨 너머로 히노키와 유자향이 황홀하게 다가온다. 오사카, 여행, 돈, 하늘.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늘 당일치기 국내 여행, 혹은 그냥 호텔에서의 바캉스 정도? 기회가 생겼다. 며칠 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말이 아니었는지, 곧 쓰러질 것처럼 보였는지 팀장님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셨다. 올 여름은 꼭 휴가를 쓰라고 하셨다. 그렇게 적금 들듯 휴가 모아봐야 축나는 건 몸이라고. 그 적금 만기도 되기 전에 죽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휴가를 쓴다고 입을 열 때까지
잔소리를 하셨다. 기어코 나의 휴가 다짐을 받아내고서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셨다. 첫 여행 준비를 하다 보니 어떤 걸 얼마나 챙기고 가져가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나의 여행 소식을 듣고는 나보다 더 기뻐하고 호들갑을 떨며 1시간을 전화하다 이윽고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다. 그렇게 나는 27인치짜리 캐리어를 하나 들고 오사카로 떠났다.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이다 보니 이왕이면 한국에서도 가깝고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가고 싶었다. 게다가 비행기표도 비싸지 않아 돈도 아끼고 좋지. 숙소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괜찮은 아파트로 잡았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면세점에서 담배를 한 보루 샀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나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 왜 남자들이 군대에서 담배를 배워온다는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됐다. 하늘을 가로질러 도착한 일본. 정말 기분이 묘했다. 가끔 바라보던 하늘 위 비행기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걸까 궁금했는데 내가 타고 있던 비행기를 누군가는 또 땅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공항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보인다. 희뿌연 연기들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외국에서 피우는 담배마저도 너무 신기하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한데 모여 연기와 함께 뿜어대는 이런저런 말들이 재밌다. 난카이 전철 특급 라피트를 타고 오사카 시내로 이동했다. 관광객 무리들이 전차내를 꽉 채운다. 아직까지는 현지의 느낌이 덜하다. 여기저기 한국말도 들려온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남바역에 도착을 했다. 순식간이네. 잠깐 둘러보고 갈까 고민을 하다 그냥 숙소로 먼저 가기로 했다. 환승 시스템이 없는 게 참 신기하다. 다이쇼역. 내가 묵을 숙소가 있는 곳이다. 오사카 시내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 조용히 밤을 보내기 좋아 보였다. 캐리어를 덜덜거리며 숙소에 도착하자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아파트 입구에 작은 정원이 있고 하얀 담장이 둘러져 있어 안전해 보였다. 현관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였다. 2개의 현관문을 통과해 잠겨있는 우체통을 열어 집 열쇠를 꺼냈다. 수월하게 숙소에 도착을 하자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나 꽤 하잖아. 욕실과 주방, 침대를 대충 둘러보고는 캐리어만 넣어두고 다시 밖으로 나와 밥을 먹으러 간다. 일본에 도착해서 먹을 첫 끼는 뭐가 좋을지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었다. 2번 다시 오지 않은 순간이다. 처음 와서 가장 처음 먹는 식사. 그래, 일본이니까 라멘이다. 라멘을 먹어야겠다. 한국에서 사전에 찾아본 라멘 가게를 가기로 한다. 산쿠라는 이름의 라멘 가게. 구글 지도 평점이 무려 4.2점이나 되는 곳이라 결정을 했었다. 지하철이 아닌 버스를 타고 갈 생각이다. 외국에서 또 언제 버스를 타볼까 싶었다. 운전석이 반대라 탑승도 반대인 것이 참 신기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니 익숙한 듯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저녁 시간이라 퇴근을 하고 하교를 하는 사람들로 온 도시가 북적거리면서도 다른 언어로 쓰여진 간판들, 많은 자전거들과 경차들이 여기가 일본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다. 가게 앞에 도착을 하자 기다리는 손님들이 꽤 있다. 여기 맛집이구나. 기다리면서 핸드폰으로 미리 메뉴를 고른다. 찍어 먹는 치케맨과 멸치 한 마리가 톡 하고 올라가 있는 국물 라멘이 가장 유명한 메뉴 같다. 2가지를 다 먹을 위를 가졌다면, 혹은 일행이 있어 하나씩 시켜 나눠 먹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한가득 든다. 이번 여행에서 뭔가를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일 듯하다. 국물이 있는 라멘으로 결정해 사진을 미리 준비한다. 멸치 국물을 워낙 좋아하는지라 비릴까 하는 두려움은 전혀 없다. 진득한 멸치의 풍미와 가다랑어의 향기가 코를 자극한다. 국물을 한 입 맛보자 기가 막히다.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완벽하게 성공시켜주는 맛이다. 여자 혼자 온 손님은 나밖에 없지만 오히려 혼자여서 더 온전히 라멘을 먹는 행위에 몰두하기가 좋았다. 언젠가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꼭 같이 와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가게를 나온다. 배가 부르자 못 느꼈던 피곤함이 몰려온다. 관광은 내일부터 해도 충분하니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디저트를 사 숙소에서 남은 밤을 보내기로 한다. 푸딩과 메론빵, 그리고 캔맥주가 담긴 봉지를 신나게 흔들며 골목길을 걸어간다. 욕조에 물을 채우는 사이 캐리어를 열어 짐을 정리하고 씻을 준비를 마쳤다. 밑에 흡연구역이 있었지. 담배 하나 피워야겠다. 뜨끈한 물에 입욕제를 풀고 몸을 담그니 천국이 따로 없다. 만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걸 해볼 차례다. 욕조 덮개를 덮고 위에 아까 사온 푸딩과 캔맥주를 올렸다. 따끈따끈한 하반신과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는 입과 목이 주는 온도차가 기분을 더욱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준다. 달콤한 푸딩을 한 입 먹으니 안도감과 만족감으로 몸이 축 늘어진다. 극락이라는 단어의 온전한 의미를 오늘 알게 됐다. 잠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침대에 눕자마자 금방 잠에 들었다. 고작 9시였다.
저녁 9시. 일본에 도착한 지 겨우 서너 시간 만에 방전이 되어 잠에 들다니 참 우습다. 핸드폰 충전하듯 누워 4시간을 내리자고 눈을 떴다. 자정이 되어 있다. 아까운 4시간. 자고 일어난 개운함보다 잠들어버려 날린 시간에 대한 아까움이 나를 다시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다. 반팔에 반바지, 그리고 슬리퍼. 가벼운 옷차림. 새까만 강가를 따라 대롱대롱 매달려 반짝이는 오렌지빛 가로등. 푸르스름한 밤 공기에 은은하게 퍼지는 비릿한 습도의 내음. 다리 위에서 이따금씩 들려오는 달리는 차 소리. 일본이다. 잠들기 전 마신 술이 모자랐는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술집을 찾기 시작한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기 시작하려던 찰나 영업 중으로 보이는 가게를 발견했다. 정사각형 새하얀 간판에 LP라는 2글자. 그리고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명확하게 영업 중이라는 뜻. 이윽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가게로 들어가고 나는 그 뒤를 따라 홀린 듯이 가게 입장을 했다. 시계, 맥주, 유리잔, 단추. 이름 모를 일본 음악이 흘러나온다. 요즘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시티팝 같은 음악은 아니다. 재즈에 가깝달까? 분위기가 꽤 흥미롭다. 카운터석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이라 그런지 마스터와 손님들, 각자의 거리감이 상당히 가깝게 느껴진다. 와중에 단 2명에게만 어색한 기운이 돌고 있다. 먼저와 꽤 술을 마셨음에도 겉돌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와 옆자리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는 여자. 한국인 2명. 이따금씩 주문한 술을 가져다 주며 가볍게 말을 건네는 마스터 덕분에 어떻게든 융화되려 해보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남자는 피트 위스키를 마시는 중인지 숨과 잔에서 피트 향을 풀풀 피워댄다. 여자는 첫 잔은 맥주라는 혼잣말을 하며 시킨 아사히 생맥주를 마신다. 고요한 왼쪽과 시끌벅적한 오른쪽,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마스터. 어디서 본 일본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아마 진짜 본 적은 없을 테지만. 30분쯤 지났을 무렵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한다. 아까부터 나는 이 치과 냄새는 도대체 뭐고 왜 그런 걸 마시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무려 30분 내내 궁금해하고 있었다. 저기 한국인이시죠? 99%의 확신보다 1%의 불안함에 태도를 맡기고 말을 건네는 여자. 아, 네, 맞아요. 한국인이에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부끄러운지 한국인인 티가 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물어보는 남자. 아, 혼잣말로 한국어를 계속 하시고 계셔서요. 한국인들은 본인이 혼잣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잘 못 느끼는 듯하다. 이어서 여자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어본다. 아, 근데 그 아까부터 드시던 술은 뭐길래 이렇게 치과 냄새 같은 게 계속 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개운한 표정을 지으며 끝내 여자는 질문에 성공을 했다. 이거는 피트 위스키라고 해요. 스코틀랜드에 아일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증류소에서 메가를 건조시킬 때 이탄 혹은 토탄이라는 탄화가 덜 된 석탄을 이용하는데 그때 나는 냄새가 자연스럽게 입혀져서 그런 거예요. 요 피트 냄새 한번 사로잡히니까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너무 제가 설명이 길었죠? 타지에서 만난 한국인이 반가운 건지 혹은 예쁜 여성이 물어봐 친절해진 건지 지식을 나불거리는 모양새가 되었다. 아, 아니에요. 완전 재밌었어요. 아, 설명을 잘하셔서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어지던걸요. 다행히도 여자의 반응은 꽤 호의적이었다. 남자는 자신의 위스키가 담긴 유리잔을 만지작거리며 잠깐의 고민을 한다. 아, 그럼 한 모금 드셔보실래요? 새로 시키셨다 별로면 돈도 아깝고 하실 테니까. 조심스레 왼손으로 위스키가 담긴 유리잔을 여자에게 쓱 밀어 건네준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야 고맙죠. 그럼 한 모금만. 남자가 건넨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여자는 격렬한 반응과 함께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가게의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여자에게 집중이 되었고 남자는 놀란 나머지 허둥지둥하며 여자에게 줄 물을 찾아 허우적거렸다. 이내 마스터가 웃으면서 물을 가져와 여자에게 줬고 여자를 보던 다른 사람들도 웃기 시작했다. 시끌벅적한 오른쪽에서 당황한 왼쪽에게 건네는 말들은 아마도 괜찮냐는 말들 같았다. 이렇게 향이 강하고 도수가 쓸 줄은 몰랐어요. 엄청난데요? 기침이 사그러들자 놀람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표정과 함께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여자. 남자는 다행이었다. 그리고 여자가 보여준 표정에 이내 심장을 움켜쥐고 말았다. 즐거운 경험이라고 생각해주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입에서 나는 피트향을 계속해서 숨을 뱉으면서 맡아보는 여자의 모습이 굉장히 귀엽다. 아마도 오늘 이 남자가 옆에 있는 여자에게 빠지게 되는 첫 단추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닐까 싶다. 둘은 몰랐을 것이다. 각자 오게 된 여행에서, 그것도 타지에서 이런 낭만 가득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그 둘의 모습은 오른쪽 사람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둘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마스터를 포함해 한 명도 없었지만 그저 지켜보며 흐뭇해한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마스터. 늘 습관처럼 오는 단골 손님들 모두에게도 외국에서 온 둘의 모습은 오랜만에 귀엽고 낭만 넘치는 일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분위기 있는 로맨틱한 노래들이었다. 눈치 빠른 마스터의 선곡이었다. 오른쪽 사람들은 모두가 모여 무슨 노래를 틀어서 이 남녀를 조금 더 달달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다. 가게 안에 모두가 두근거리는 새벽.
시계는 어느덧 2시를 알린다. 하나둘 단골들이 가게를 떠나고 어느새 남자와 여자 둘만 남았다. 마스터는 마티니 글라스를 2잔 꺼내 설탕을 리밍하고는 보드카와 슬로진, 드라이 베르무트, 그리고 레몬 주스를 쉐이크해 만든 붉은색 칵테일을 잔에 따른 후 둘에게 가져간다. 오늘 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고맙다며 선물로 주는 술이라고 얘기한다. 키스 오브 파이어. 아마 그 둘이 칵테일의 이름을 알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달콤하고 새콤한, 그리고 꽤 짜릿한, 모두가 그런 밤으로 기억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런 밤이다. 어둠, 손가락, 가방, 감기. 새콤, 달콤, 매콤한 밤이다. 새빨간 칵테일이 둘의 얼굴을 더욱더 붉게 만들어버렸다. 낭만으로 가득하던 가게를 나서 둘은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어둠이 무섭고 외롭지 않다. 고요하게 가라앉은 새벽의 공기에 약간은 정신이 차려지고 남자는 여자에게 담배를 하나만 태워도 괜찮냐고 물어본다. 여자는 신난 목소리로 같이 피우자고 얘기를 한다. 이 얼마나 찰떡 같은 상황의 연속인가. 남자는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담배를 물고는 잽싸게 불을 붙이고 여자가 물고 있는 담배에도 불을 붙여준다. 검은 하늘을 향해 2개의 뽀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높이 높이 올라가는 연기만큼 행복해지는 둘. 이제 걸을 차례다. 가로등 빛을 따라 길을 걸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물론 목적지는 각자의 숙소가 되겠지만 그래도 같이 걸을 수 있을 만큼은 걷기로 한다. 어깨가 살짝 닿는 거리. 반팔을 입어 드러난 팔의 피부가 한 번씩 스친다. 귀끝이 찌릿거리고 심장이 울렁거리는 거리감에 둘은 정신을 못 차린다. 각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담배 연기처럼 그저 호공으로 흩어지기만 한다. 내 옆에 사람의 존재감에만 온 신경이 집중이 되는 시간. 손가락, 검지손가락이 한 번 닿았다. 어느새 둘은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다. 얼굴과 심장에 가득한 취기를 이기지 못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둘. 사실 온전히 가눌 노력도 안 하는 듯하다. 새끼손가락이 닿았다. 이 기회에 서로의 새끼손가락을 살짝 감아본다. 오늘 마신 피트 위스키보다 10배는 강한 자극이 연결된 손가락을 타고 각자의 심장으로, 머리로 흘러든다. 잠깐 담배 하나 더 피울까? 아쉬움 가득한 남자의 물음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언제까지 걷게 될지 모르면서도 그 끝이 아쉬워 둘은 담배 한 개비로 잠깐 동안 시간을 멈추기로 한다. 남자는 여자의 숙소까지 바래다 주기로 결심을 하고 위치를 묻는다. 여자가 알려준
숙소의 위치를 듣고 놀랐지만 들키지 않으려 꾹 참고 거리가 가까우니 그리고 걱정이 되니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다. 각자 다른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온 술집에서 서로를 만났고 그 길을 같은 시간에 걸으며 돌아가는 순간 온 우주가 둘의 로맨스를 돕는 것 같다. 담배를 다 피우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둘은 손가락 5개를 전부 걸어버리고 말았다. 서로의 손가락이 하나씩 교차되어 완전하게 연결되고 같은 기분, 생각으로 합쳐지는 순간 이제는 꽉 잡은 손을 살랑살랑 흔들며 같은 속도로 걷는다. 아마 둘은 걷는 게 아닌 날아가고 있는 기분이겠지. 금방 여자의 숙소 앞에 도착을 했다. 어찌나 아쉬워하는지 표정에서 목소리에서 드러나는 속상함에 남자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가로등 아래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담배를 피운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있는 여자에게 남자는 자신의 핸드폰 화면을 보여준다. 같은 숙소라는 것을 알게 된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기적이라며 펄쩍펄쩍 뛰면서 말이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지 몇 번이고 남자에게 진짜인지 물어본다. 그리고 여자는 맺혀있던 눈물이 주르르, 코에서도 주르륵 하고 물이 흐른다. 당황하는 남자. 항상 일만 하며 무미곤조한 지치는 삶을 살다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와 운명처럼 남자를 만난 여자. 술까지 얼큰하게 마셔 더 감정이 말랑말랑 녹아 쉽게 넘쳐 흐른 거겠지. 해가 떨어진 밤의 시간. 온종일 둘을 위한 새벽이다. 지치고 힘들었을 당신들을 위한 오늘. 남자는 여자를 방에 데려다 주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뒤진다. 한국에서 챙겨온 감기약을 들고 방을 나선다. 그 약 가져왔어. 문이 열린다.